온 오프라인 수업 콘텐츠 적용 사례입니다. 원격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디지털 도구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것은 대표적으로 줌, 그리고 이학스터에 있는 화상 수업, 구글 행아웃 미트, 구글 클래스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 활용 수업에 활용할 때는 이학스터, 유튜브, EBS 라이브 특강 등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과제 제시형 수업으로는 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주로 활용한 디지털 수업 도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컨텐츠 활용, 과제 제시형 수업을 혼합하여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주로 줌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컨텐츠 과제 제시형은 이학습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디지털 수업 도구가 있는데요. 과제를 올리고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기 제일 적합한 패들렛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를 주로 활용하였고, 카훗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있는 퀴즈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폼, 네이버 폼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고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과제 확인 및 학생 학부모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좋은 수업 도구입니다. 이학스터에 컨텐츠를 올리고 댓글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과제 확인을 할 수 있고, 패들렛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을 할 때 또는 컨텐츠 수업을 할 때에도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이나 과제를 게시를 하면 여러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또 발표하고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소통 창구로는 하이클래스, 클래스팅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과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하고 소통 창구로도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온 오프라인 수업 콘텐츠 적용 사례입니다. 5학년 1학기 국어 10단원 주인공이 되어 단원입니다. 1, 2차 시에는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하는 단원인데요. 원격 쌍방향 수업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줌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나 또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과 비슷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쓸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경험 있다 없다 활동을 통해서 줌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는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이었는데, 패들렛에서 사진으로 나누는 이야기 수업을 했습니다. 패들렛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경험을 댓글로 달았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친구들의 경험을 공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아는 형님에 나온 나를 맞춰봐 활동인데요. 나의 재미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형님처럼 문제를 내고 소회의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내고 맞추는 활동입니다.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여러 친구들과 모든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1, 2차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 4차 시에서는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읽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잘못 뽑은 반장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내용을 수측하는 활동, 반장 선거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활동, 그다음에 자율지정 읽기로 집중력을 업 시키면서 다양한 친구들이 글을 직접 읽어보는 활동을 해본 다음에 골든벨로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하였습니다.
고 6차시 수업에서는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시간이었는데요. 원격 컨텐츠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학스터의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녹화한 영상을 보고 중간 패들렛에서 과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고, 피드백을 한 후에 다시 마지막 녹화 영상을 보며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패들렛에 과제를 제출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는데요. 교과서 활동을 한 다음에 패들렛에 올리면은 선생님이 읽어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7, 8차시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기 부분입니다. 온라인 쌍방향 줌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친구랑 다퉜어 라는 이야기 그림책을 먼저 읽어줬습니다.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든 그림책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승전결의 내용을 파악하며 겪은 일을 이야기로 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으로 이야기를 쓰고 발표하며 서로 읽으며 공유를 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패들렛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 과정인데요. 교과서에 각자 쓰고 발표하는 것보다 패들렛에 직접 실시간으로 글을 올림으로써 여러 친구들의 글을 서로 공유하고 읽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온 오프라인 수업 콘텐츠 적용 사례를 발표드렸습니다. 그 외에 구글 설문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어를 정리하거나 수업, 개인의 생각을 적을 때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창체 시간에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여름방학 자격 시험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본 구글 설문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스마트 패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패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조사학습,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기 위해 활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6학년 2학기 국어 수업에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라는 단원이 있는데,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뉴스를 만들어 발표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키네마스터, 비바비디오와 같은 어플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직접 배우기 위해서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아리 수업에서도 활용하기 좋은데요. 저는 클래스팅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사진부라는 동아리 수업을 활용했었습니다. 실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 클래스팅 동아리 사진부에 사진을 게시하는 과정으로 친구들과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기 좋았습니다. 풍경 사진 찍기, 그 다음에 OHP 필름을 활용한 사진 찍기, 그 다음에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이용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사진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미리 캠퍼스,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제작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 보고 투표를 해서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미리 캠퍼스로 제작하여 올려서 해봤었습니다. 그 외에는 오프라인에서 유튜브나 카웃 등 다양하게 수업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디지털 도구의 적절한 활용은 학습 효과를 상승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